자, 마지막 시간. 빨리 끝내는 게 좋죠. 빨리 끝냅시다. 어려운 거 없어요. 국어 국사 가보겠습니다. 국어연구, 국문연구소, 주시경, 지석영, 국문정리, 철자법 등을 보고받았다. 거기에 주시경, 지석영 몇 줄 구셔야 됩니다. 국문연구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봐. 국문법 연구 중에 제일 하단부에 2번 봐봐. 지석영, 친정국문. 아까 앞에도 한번 나왔죠. 그 주시경, 국어, 문전, 말의 소리, 국어 문법. 꼭 기억하셔야 된다. 지석영. 이름이 좀 비슷하죠. 지석영, 주시경. 쉽진 않겠지만 지석영, 주석영. 책 암기해야 된다. 지석영, 신정문문, 주시경, 국어 문전, 말의 소리. 다시 올라갑니다. 조선의 연구에 한글 잡지 밑줄 그어야 돼. 한글 잡지 처음 나왔고요. 한글날, 가야나를 처음 제정했다. 조선의 연구에. 조선 학회, 이성, 최연배, 표준어 제정 밑줄 그어야 돼. 표준어 제정. 그 표준어 제정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표준어를 알기 전에 뭘 알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사투리를 알아야 돼요. 지방의 사투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죠? 그죠? 서울 사람이 우리 팔도의 사투리를 다 알 수 없어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서울에는 전국 팔도의 학생들에서 공부를 해요. 그죠? 그럼 방학 기간에 숙제를 레포트를 내주는 거예요. 야, 니네 지역에 가가지고 니네 지역 사투리를 전부 다 적어와. 그게 서울 표준어로 무슨 말인지 전부 같이 공부해오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한 게 이거예요. 표준어 제정입니다. 결국 표준어 제정은 학생들의 노력이 되게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맞춤법 통일한, 그 다음에 우리말 큰 사진 편찬을 착수했다. 밑줄 그었습니다. 네. 가장 세배 잘 나오는 게 그겁니다. 우리말 큰 사진 편찬을 착수했다. 31년에. 그런데 일본의 총독부의 방해로 결국은 완성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죠. 그럼 조선학회 사건 갑니다. 11년 만에 수도됐던 우리말 큰 사전이 다시 큰 문제에 봉착되게 됐습니다. 일명 함흥학생 사건입니다. 함흥학생 사건을 계기로 30여 명을 구속, 치안유지법 적용됐다. 그 밑에 안 나와 있나요? 네, 보조 설명이 안 나와 있네요. 요즘이면 10대 여중생의 일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여중생, 우리 일기를 썼었겠죠? 요즘에는 뭐 일기는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여중생 일기를 일본 경찰들이 읽고 탈탈 털어 털 게 없어요. 일기란 게 자기가 일어나서 했던 일들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기 중에 내용이 이게 있어요. 우리말을 사용했다. 학교에서 오늘 우리말을 사용했다는 그 말 한마디로 꼬투리를 잡아서 이 여학생을 갖다가 이제, 네. 이렇게 고문을 해서 몇 월 며칠 날 누구와 함께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씩 다 끄집어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을 학회에서 같이 글을 참조해서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함흥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흥 지역에서 우리 선생님을 갖다가 초빙에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임으로 초빙했는데 갔더니 구속시켜버렸어요. 11년 만에. 이걸 우리는 조선학회 사건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되게 우연찮게 조선학회를 갖다가 전부 다 없애버리는 말살 정책을 펼쳤던 대표적인 사건이 함흥학생 사건입니다. 11년 만에 다시 찾아나왔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 당시 조선이겠죠? 조선 사람이 조선 말을 공부하고 조선 말을 글을 쓰는 사전을 쓰는 게 이 법인가요? 조선 사람이 조선 말하고 조선 글을 쓰는 이 법이 아니잖아요. 그 형법 조문에 어디에도 그걸 이 법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어떻게
경찰이 피의 조서를 꾸미고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죄가 확정된다면 어떻게 재판에 넘겨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죠. 이게 형사소송법 절차잖아요. 근데 구속시킬 수 있는 법 적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적용하는 게 치안유지법이에요. 이게 1925년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적용시키는 거야, 여기다가. 치안유지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일본 애들이 먼저 만들었어요, 이걸. 만든 이유는 일본에 1910년대 후반에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사회주의 사상이 일본으로 막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뭐야? 일본에 사회주의 사상 또는 사회주의자를 체포하고 피해자를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만든 게 치안유지법이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도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한글 사전 만드는 거하고 사회주의가 무슨 관계 있어?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말 쓰는 거하고 사회주의가 무슨 관계 있어?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걸 적용시켜서 우리 한글 사전을 갖다가 편찬을 못하게 법적 후속을 통해서 제재를 가해서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혹시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이 스토리를 만든 게 뭐야? 말모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었어요. 몇 해 지났죠, 벌써? 보신 분? 없어요. 그죠? 없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나는 영화를 싫어하는 분 대부분 다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영화는 안 보시는가 봐요, 여러분들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은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할 수 없지, 뭐. 계몽사학 가겠습니다. 신채호, 독사신론.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민족을 역사의 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민족주의 사회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 박은식, 조선 강문의 조직, 밑줄 그어준다. 조선 강문의. 박은식, 조선 강문의 조직에서 우리 민족 고전을 정리했다. 이건 기출이에요. 박은식. 이인전 보고갑니다. 신채호,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최도통전. 최도통전은 최영장군을 얘기합니다. 간행하였다. 박은식은 연개소문, 안중근전을 발행하였다. 일종의 이인전을 보급해서 어린아이들 이 책을 읽고 이런 이인들의 삶을 좀 살아줬으면 쓰겠다. 나를 우리가 되찾는데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어린아이들에게 조기교육을 좀 시키고 싶은 것들이죠. 근데 이게 지금은 충분히 이해 가죠. 근데 이게 시험장에 갔을 때 신채호 선생이 쓴 영웅담들이 얘기하고 박은식 선생 책을 갖다 구분하지 못하면 틀 수밖에 없고 지문에. 암기합시다. 신채호를 읽을 사람은 최영장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면 돼요. 신채호를 읽을 사람 이순신, 을지문덕, 최영장군, 암기. 그다음 나머지 빠진 건 박은식이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혼합되어 나온 다음에 딱 한 가지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신채호를 읽을 사람은 최영장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은식은 자연스럽게 연개소문, 안중근전 읽으면 되겠죠. 그 박은식의 이 연개소문에 나왔죠. 원래 원 제목은 청개소문이에요. 원래 제목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청개소문 저러면 의아할 것 같아서 연개소문을 갖다가 청개소문, 연개소문을 이렇게 약간 의역을 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연개소문을 하지 않고 청개소문을 한 이유가 따로 있죠. 연시를 천으로 바꾼 이유가 있죠.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당나라로 망명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망명을 한 다음에 관직을 받습니다. 네, 관직을 받고 난 다음에 이름을 적을 때 당나라의 대표적인 인사가 당태종이 이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일종의 피현상이라고 그러죠. 피희현상. 왕의 이름이나 왕족의 이름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개소문에 연을 쓸 수가 없어서 대신에 뭐를 바꿨다는 거예요? 천.
천자거든요. 그래서 천계소문전 이렇게 중국 문을 그대로 따라서 보면 돼. 박은식이 피현상을 따라서 연계소문을 천계소문전 이렇게 원 제목이 돼 있습니다. 외국 역사책들도 소개되었다 정도. 국문법 6.1전 조선문전, 지석영 신정국문, 주시경 6.1중 대한문전. 문법서인 조선문전의 문전이 잡지에 연재되고 난 다음에 책으로 단행본으로 나올 때는 조선문전이 대한문전으로 바뀌어서 출판돼요. 그러니까 신문에 연재될 때는 조선문전, 단행본으로 나올 때는 대한문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 시험에 역사책을 출제돼야 되는데 갑자기 국어책을 막 물어보면 선생님이 가장 짜증내요. 왜? 역사 선생들이 이상한 애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출제자들이, 교수들이. 아이씨, 출제자들 국어 이중으로 너무 쓴 애들이 있어요. 역사 선생들이 뭐 주시경, 뭐 지석영, 뭐 이런 사람을 너무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것 이렇게 좀 보이고 싶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싫어요, 제가. 아니, 역사 인물 되게 많은데 꼭 국어 문법 쓰는 사람들이 출제하면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근데 신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141쪽입니다. 솔직히 가장 안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신문입니다. 네. 문화사 파트에서요. 한성수 아까 해석했죠? 며칠에 한 번 나온다고요? 열흘 순자 10일에 한 번 나온 신문이다. 두 번째, 갑신정변 실패하고 불타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었다. 86년 한성주보로 그 제호를 바꿔 주간지로 바뀌었다. 한성주보 최초의 창업 광고를 게재했다. 독립신문 서재필 최초의 민간신문 순한글 3면 영문 1변으로 신문이 발행되었다. 독립신문이 독립협회보다 먼저 창간되었다. 이거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 신협. 그죠? 신문이 만들어졌고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독립신문은 독립협회의 기관지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맞을까 틀릴까? 틀리지. 꼭 적어 거기다가. 그 여백에 적으라고.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기관지다. X 적으라고. 먼저 만들어졌는데 기관지일 수가 없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되게 당연한 논리인데 여러분 선택지 지원이 혹시 현장에 갔을 때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짚어주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같은 독립이니까 기관지겠지? 아니에요. 선후관계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황성신문 유림입니다. 유림들이 보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국안문입니다. 장지현의 시리아 방송대곡이 실린 대표인 신문이 황성신문입니다. 제국신문 순한글신문이다. 주로 여성들이 주로 많이 보는 신문, 한글이니까. 그래서 일명 이걸 갖다가 암신문이라 불러요. 그래서 예전에 남자를 숫, 놈, 여자를 암놈 이렇게 해서 주로 여성들이 보는 신문이다 해서 암신문. 위에는 황성신문은 순놈들이 주로 남성들 본다 해서 숫신문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요즘에 쓰진 않는 단어들입니다. 혹시 몰라서 염려 써서 얘기합니다. 황성신 뭐라고? 순놈들이 본다 해서 남성들 본다 해서 숫신문. 아셨죠? 그 다음 제국신문 주로 여성들이 본다 해서 예전 동물에서 암놈, 순놈 할 때 암신문 이렇게 표현했다. 대한매일신보 별표 5개. 이것만 나올 수 있겠다. 신문에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건 나오겠다. 영국인 베델이 양기탁과 함께 창간하였다. 베델은 영국인 신문 기자인데 러일 전쟁 취재차 왔다가 대한민국에 벌어진 일본의 만행을 보고 더 이상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양기탁과 함께 신문을 만들었는데 그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입구에 일본인 출입금지를 적어놨습니다. 야사로 일본인과 걔는 출입금지라고 적어놨다고 그래요. 야사에. 일본인과 걔는 출입금지. 일본인과 걔는 동격으로 보고 있어. 어떻게 일본이 보면 어떻게 기분 나쁘겠지. 근데 어떻게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 2차 영일동맹의 결과 치부권이 인정돼요. 영국과 일본에. 그래서 일본인들이 대한매일신보에 들어가지고 깽판 부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쓰고 싶은 얘기 쓰고 치는 거예요. 의병추정에 긍정적이었고 국제보상운동에 확산에 이바지했다. 몇 줄 거예요? 국제보상운동에 신간의 기간지로 활용했다. 신간이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지? 1907년 저거. 이건 가능하지.
그잖아요. 매일신보가 1904년이니까 출발점이. 신간의 기간제 역할을 했다. 창건 당시 국가문 독자를 위해 1907년 5월 순환글로 발행됐고 영문 발행 코리아 헤럴드 데일리로 편찬됐다. 그러니까 영자재도 같이 발행됐다.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신문을 만들었다. 만세보, 손병희, 오세창, 이인직 중심 천도교 기관지에 찍었습니다. 천도교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 근데 일진의 공격 재정난으로 대한신문으로 개칭되었고 이때 이인직이 대한신문을 인수해요. 그리고 친일내각 기간지가 됐어요. 우리 국어 시간에 나오는 이인직이 혈은우 아시나 혹시? 혈의누. 국어 시간에 배웠지? 이 이인직의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혈의누가 이인직의 최장 연재 소설이에요. 자기가 신문사를 운영하고 자기가 소설가이기 때문에 자기 글을 되게 오랫동안 연재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느 신문사에서 되게 장기 연재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 신문이니까 자기 최장 연재되는 신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약간 욕을 먹는 신문이기도 합니다. 경향신문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42쪽 종교활동 갑니다. 천도교. 손병희가 동학에서 천도교로 개칭. 천도교에서는 만세보를 창간하기도 했다. 보성학교, 동덕리학교 며칠 오습니다. 보성학교, 오늘 서울에 보성고등학교 있고요. 서울에 동덕여고, 동덕여자대학 이렇게 있죠. 네. 그 다음에 1904년 진보회는 정치체제의 개혁 세력을 참여하였으나 송병준의 일진회와 합하고 친일화되자 1905년 12월 천도교를 개칭하여 교정이 분리되었다. 밑줄 그었습니다. 교정 분리 적습니다. 그리고 제2의 3.1운동을 계획하기도 했다. 천도교입니다. 대종교, 당군 할아버지 모신 애들이죠. 나철, 오기호 등이 당군을 받드는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국권피탈 후 교단을 간도지역으로 옮기고 무장투쟁이 본격화되었다. 이건 기출지문입니다. 국권피탈 후 간도에서 무장투쟁으로 전개되었다.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암기해도 되고요. 박은식 유교 구신론. 유교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유교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살려주는 방법이 뭐냐는 얘기죠. 변법 자강론을 얘기하고 있죠. 일본이 성공한 게 뭐죠? 청나라보다 앞서고 있는 게 뭐죠? 즉 서양의 사상과 기술을 유입하는 게 일본의 메이주신이 빨리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동양의 나라들은 이데올로기는 서양에 뒤질 거 없다 생각해 성리학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대신 기술만 가져다 쓰자는 거야. 총 만드는 거, 무기 만드는 거 이런 것만 가져다 쓰자는 거야. 왜? 서양 애들 그게 앞서니까. 근데 메이주신을 통해 일본 애들은 서양의 사상과 기술을 다 유입해버렸다고. 오케이? 되게 대표적인 나라 네덜란드에 사상과 기술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청나라는 어떻게? 뒤져있는 거야. 왜? 왜 뒤져있죠? 청나라 말기에 나라를 망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성분. 서태후가 나라를 망하고 있잖아요. 청나라에. 사치하고 그 다음에 젊은 총각들을 데려다가 잠자리에 앉히고 별의별 짓을 아주 다 하잖아요. 나라를 망하게 만들잖아요. 서태후가. 그 다음에 황제를 세우자면 바지 황제를 세우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깡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청나라 말기 대학자. 깡웨이라는 사람이 이거 바꿔야 됩니다. 변법이라는 얘기야. 법 자체를 다 바꿔야 한다는 뜻이야. 뭐야? 메이주신처럼 사상 플러스 이데올로기 플러스 모두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기술을. 근데 마찬가지로 박은식이 뭐야? 우리도 이거 가져와야 된다 생각한다는 게 뭐야? 유교 구신론이야.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크게 봐야 돼. 아, 일본의 메이주신도 우리 청나라에서 하는 게 변법 자강론이란 말이야.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도 받아들이자! 이렇게 박은식의 생각이라는 거야.
변법 자각론. 단순하게 외워도 되지만 그 의미도 좀 알았으면 쓰겠습니다. 불교, 한용운 조선 불교 신론. 불교의 혁신과 자주성 회복을 주장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색 불교로 바뀌고 있어요. 일본식 불교의 색깔이 막 덧입혀지고 있다고요. 이걸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고아원 양론 운영 정도만. 개신교, 알렌 장로교, 아펜젤르 감리교, 서북지방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서북은 어디죠? 평안도입니다. 평안도 지방에 큰 호응을 받게 됐다. 왜? 우리 정부가 평안도 사람 되게 차별 대우를 했어요. 그럼 되게 억울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을 되게 빨리 받아들여. 반정부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가장 빨리 온 게 서북 지역과 호남 지역이죠. 호남 지역이 빨리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 약탈이 심했어요. 약탈이 심하니까 어떻게 반정부 성격을 띠기 때문에 빨리 사장을 받아들이기 쉽다. 그래서 서북 지역과 호남 지역의 교회가 가장 많이 번성하게 됐다. YMCA 조직했다. 서울 기독교인 황성 기독교 청년 즉 YMCA가 우리나라에 처음 개신교에서 만들기 시작했다. 예술계가 봅니다. 신소설, 신체시, 번역, 음악, 연극. 끝에 것만 볼까요? 원각사. 최초의 서양식 극장 원각사. 1908년 연도여야 됩니다. 원각사 여야 됩니다. 최초의 서양식 극장 원각사. 작년 한능급 기출이야.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원각사도 나오는구나. 은색의 치악산 등이 공연되었다. 그거 하나만 잡읍시다. 오른쪽 건축 가봅니다. 약간 중복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건축물 독립문 파리 개선문을 모방해서 다 하실 거고 명동성다 고딕이다. 원각사 최초의 근대식 극장 은세계를 처음 공연했다. 단성사 별표 가겠습니다. 별표 최근에 한능검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능검 기출입니다. 단성사 한국 최초의 상설영화관. 상설은 뭐야? 365일 돌린다는 얘기야. 상설이라는 얘기는 1919년 10월 27일 한국 최초 영화 이리죽 구토가 이곳에서 개봉되었고 한국 영화의 뿌리가 되었다. 단성사 아마 선생님이 단성사를 가본 지 언제 됐지? 1990년대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멀티 복합관으로 만들어지면서 영화만 상영 하나 딱 덩그러니 있는 것도 다 문 닫았거든요. 우리 식에서 뭐 식당 가서 메뉴판을 보고 우린 이거 먹을래 이거 먹으려고 선택을 하잖아요. 영화관에서 우리 어떻게 가서 1관, 2관, 3관, 4관이 있다면 우리가 나는 이거 볼 거야. 선택할 수 있죠. 초이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초이스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단성사라는 영화를 가게 되면 무조건 그 영화를 봐야 되는 거야. 저거 아리랑 상영 적어놓대요. 단성사에서 우리나라에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상영했어요. 되게 유명한 극장입니다. 단성사가요. 건물은 지금 남아있는데 이제 극장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980년대, 90년대 향수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극장 골목 가면 되게 이제 향수에 젖죠. 네. 다행히 그 극장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극장이 아닙니다. 배제학당. 최초의 서양식 양옥, 최초의 벽돌 건물이다. 학교건 벽돌 건물이다. 인천 자유공원. 최초의 서양식 근대식 공원이 줄었습니다. 최초 서양식 근대식 공원이다. 1957년부터는 메가더 장군의 공을 기리기 위한 자유공원으로 명명되었다. 인천 분들은 한 번쯤 가보지 않았을까요? 자유공원? 안 가보신 분은 간첩이겠죠? 그죠? 그럼 가봐야지. I love 인천. 안 돼? 가봐야지. 안 가봤어?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고 생각이 안 들죠. 하여튼 안 갔지. 안 가봤지. 안 가봤지. 그쵸, 안 가봤잖아. 간첩이야, 신고해. 자, 농담이에요. 농담이니까. 네. 진심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천 세창양행.
자, 최초 서양식 주택, 세창양행은 독일인이 재물포항에 84년 세운 무역상가로 조선의 동물의 모피나 담배와 같은 1차 상품을 구입하고 서양에서 만든 공산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인천 세창양행입니다. 이런 게 나온다면 여러분들 100% 다 틀립니다. 왜? 기출이 안 떴거든요, 아직 한 번도. 기출이라는 걸 새롭게 만드는 게 기출이 되는데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미치는 거예요, 이제. 책에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네, 됐습니다. 넘기셔도 됩니다. 자, 독도와 간도 갈게요. 네, 독도와 간도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별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자, 144쪽입니다. 독도. 세종실록 지리지. 울릉도와 독도는 날씨가 맑으면 서로 직접 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용복에 별표 가야 되겠죠. 네. 사과받아 왔다고 그랬는데. 안용복 나오면 무조건 시대를 물어본다. 시대를 무슨 시대를 적어놓은 걸까요? 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조선 숙종입니다. 꼭 잡으셔야 된다. 안용목이 일본에 가서 사과 받아왔다. 우리 독도근방에서 고기잡이 하는 애들이 스스로 막 따주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용복 나오면 무조건 숙종이에요. 시험에 딱 정해져 있어요. 안용복 숙종. 그럼 숙종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숙종의 업적 또는 시기의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선택적으로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면 된다. 우리 이권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숙종에 대한 업적 되게 많이 나왔어. 하나씩 다 잡아줘야 됩니다. 대한제국. 1920년 칙령이 반포됐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 독도 편입 간보에 개장하게 됐다. 울릉도 독도가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는 주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것도 책에 안 나와 있는데요. 공도 정책을 펼칩니다. 후기까지 공도 정책. 필공짜예요. 섬도짜예요. 섬을 일본에 자주 침범해 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될 수 있는 사람이 살지 말라는 얘기, 비워달라는 얘기야. 이게 공도 정책이었어요. 오케이? 공도 정책이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인식, 19세기 이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일본 책들, 일본 여지 노정 전도, 조선 전도, 퇴전 간쟁, 이건 기출이에요. 이미 여러 번 나왔던 기출이에요. 이건 열심히 읽어서 머릿속에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20세기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무인도로 주장해 탈취했다. 1905년에 시네마현으로 편입하였다. 이것도 기출 지문입니다. 간도로 바로 갑니다. 간도는 계속 얘기했죠.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껴있는 섬처럼 되어 있다 해서 사이간자, 섬도자. 보겠습니다. 대한제국, 이 법률을 간도 관리사를 파견했다. 연도를 물어봤다고 그랬지. 이게 우리 땅이기 때문에 관리가 파견됐다고 생각했어. 간도협약 1909년 청일간에 우리 의지에 관계없이 간도협약을 맺었어요. 일본이 을산대교를 체결한 후 통감부 간도 임시팔출소를 설치하였다. 우리 땅이기 때문에 설치한 거야. 일본의 간도협약을 체결, 백두산 정계뼈 두만강 국경을 확정, 남만주 철도 부속권을 확보했다. 자, 웃기는 게 우리 땅인데 일본 애들이 철도를 일본이 부설하고 운영해요. 철도를 건립하고 운영을 하겠다.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야. 그 조건이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준 거야. 그럼 우리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땅, 내 땅이니까. 근데 일본 애들이 야, 우리가 철도 이거 놓을게. 우리가 운영할게. 대신 이거 니네 가져가. 이거 했어요. 되게 어이없잖아요. 이런 형태를 취했다는 거예요.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백선 전개비가 보이네요. 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강점기에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사가 되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